안녕하세요, 나꾸입니다.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9년차 국제 커플이고 3년차 한일 부부입니다. 오키나와 교환유학생 시절에 지금의 아내와 만나서 4년 반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고 2년 전에 오키나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3년 전에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인과의 교제를 계기로 일본으로의 거주 혹은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름대로 오래된 국제 커플로서 느끼는 결혼 생활의 냉혹한 현실은 아니고 그냥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주제도 아니니까 대본은 최선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눈이 좀 아파서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역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어입니다. 어떤 말로 대화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기 전부터 각자 한국어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적어도 대학교 수업은 들을 수 있는 레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일본어를 책으로만 그리고 기계적으로 공부한 상태여서 친구들끼리 쓰는 가벼운 일본어가 굉장히 어색한 상태였고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한 경우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만 썼고 지금도 둘이 있을 때는 한국어가 서로 편합니다. 문자나 전화통화도 전부 한국어로 하고요. 가끔 우리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만 일본어를 조금 섞어서 쓰는 편인데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가지고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는 걱정도 문제도 없지만 그 이세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은 조금 있어요. 이건 좀 알아봤는데 아이 앞에서는 각자의 모국어만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언어 그리고 밖에서 쓰는 언어를 나누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결혼을 했는데 왜 성이 다르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건 특히 일본인 지인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인데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원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여성이 결혼을 하면 그 본인 명함도 바꿔야 되고 신용카드나 통장의 성까지 전부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내는 성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딱히 거부감은 없었는데 제가 우리의 일본 성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그냥 각자의 성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각자 성에 붙였어도 어색하지 않을 이름으로 할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를 느끼지 않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혼자 얘기할 게 아니라 오리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말해봐봐. 무슨 문화 차이를 느끼는지. 문화 차이요? 나 있어 그거. 뭔데?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젓가락만 가져와. 밥은 젓가락으로 먹지 왜? 나 숟가락으로 먹어. 그런 거? 나토 같은 거 있잖아. 응, 나토 밥을 젓가락 먹으면 힘들잖아. 왜 젓가락으로 안 먹으면 뭘로? 숟가락으로 먹어? 아니 부드럽잖아. 아니 딱딱한 거면 모르겠는데 젓가락 펴면 이렇게 다 흘러내리잖아. 아니 나토는 젓가락이지. 난 그 숟가락으로 먹는데. 왜? 갑자기 더 이상한데?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문화 차이라보다는 오키나와 출신 사람들은 좀 일본 사람들이랑 달라. 아마 느낌. 그럴걸. 우리가 한국에서 내가 일본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본 사람들의 이미지랑 좀 다른 것 같아. 아마 일본인이랑 오키나와 사람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점은 있어. 솔직히 도쿄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같아 그냥. 뭔가 도시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 도시는 바쁘게 사는 느낌이 있죠. 딱 하나 조금 한국이랑 다른 게 있다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 근데 이거 말고 너랑 나랑 느끼는 문화 차이 없냐고. 개인 스케줄이 너무 많은 거? 그건 문화 차이가 아니라 그냥 문화 차이가 아니야. 근데 약간 한국 사람들은 각자 그날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새벽 1시에 불러도 오잖아. 이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와라 하면 되는데 그런 거 같아. 나는 스케줄이 없어. 그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근데 나는 아니야? 근데 오빠는 이거는 오늘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너무 많잖아. 그래? 응, 바꿀 수가 없잖아. 이거는 꼭 이걸 하고 잘 거야 이런 거는 많잖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정한 일이고 뭐 무슨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랬나? 오빠는 늘 그래요. 근데 문화 차이가 아니라 성격 차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일본 사람이랑 오키나와 사람이랑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점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 일본이랑 오키나와의 문화 차이잖아,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룹시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화 차이는 그치? 우리가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 중에 우리가 서로 느끼는 그 마찰이 있는지. 마찰이 더 생각해봐. 오빠도 있을 거야. 네. 없다고? 그건 재미없지. 패션의 차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의 차이라든지 막 그런 거는 있는데 문화 차이요? 그냥 그거는 오빠의 성격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말 안 했다. 왜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이건 정리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일본인과 연애하고 결혼하니까 어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 커플이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인이라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서 결혼한 거라서 그 일본인과 결혼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물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좋은 점은 밤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랑 결혼해서 좋은 점 있어? 한국인이랑 결혼해서 좋은 점이요? 아, 고민하지 말고 그럼 나랑 결혼해서 좋은 점 없어? 오빠랑 결혼해서 좋은 점이 왜 그런 표정을 지어? 거기 쓰지 마, 이씨. 쓸 거야. 쓸 거야. 나는 남편 쓸 거야. 쓸 거야. 안 돼. 쓸 거야. 안 돼. 이것까지 다 쓸 거야. 아니야, 왜 혀를 차고 그래, 무섭게. 안 무서워하잖아. 골든 리트리버가 혀 차는 것 같아. 다음에는 좀 카메라에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카메라 좀 나와줘. 싫은데요? 싫으면 씻을 거. 괜찮아요. 고맙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와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한국인이나 일본인 할 거 없이 수없이 들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국에서 산다는 선택지도 있는데 해외 취업을 하면서까지 일본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뭐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네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일본에 취직해서 일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저는 지금 일본 영주권도 신청한 상태이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한다거나 일본을 특별히 더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어디에서 살든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향수병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아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을 선택한 이유도 올해랑 결혼한 게 제 20대의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이었기 때문이고 전혀 관심도 없던 요식업 회사에 입사한 이유도 솔직히 이게 일본에 가서 정착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올해의 고향인 오키나와가 월급 조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기반을 강하게 다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토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해외지사 주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오키나와에서 사업을 하자는 게 저의 신입사원 시절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내가 가장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오키나와에서 살고 싶었다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그냥 살기만 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일본에서의 사회생활 경험과 나름대로의 직급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계획을 중간중간 수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제가 일본 생활이나 취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사 면접 때 이런 말을 해도 설득력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럴싸하고 면접관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한 이유를 덧붙였을 뿐입니다. 물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 이런 이유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간절한 이유였고 꿈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이해해주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 일본 가봤자 비싼 월세에 세금만 많이 뜯기고 돈도 별로 못 번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보다 더 나은 삶과 대우를 기대하고 일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아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었으면 미국에 가서 똑같은 노력을 했을 거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에 가서 똑같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노력을요.
그런데 꿈을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현실이 가장 꿈 같은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저의 꿈은 당연히 제 가족의 안녕과 행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건 제 의무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저의 꿈은 남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도 그 사랑을 지켜나갈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적당한 집에 부족함이 없는 예금 통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이겠죠. 그런데 사실 부부라는 관계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완전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족과 보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공상과학 수준으로 신기한 관계입니다. 결혼은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꿈이에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아내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저 현실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에게 부탁하는 거는 자존심하고 잠 줄여가면서 일하지 말고 밥 제때 먹는 거 그리고 늘 함께 있어주기 뿐입니다. 지난 9년간 제가 지금보다 더 못났던 순간에도 그리고 그때보다는 쓸만해진 지금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꿈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반쯤 실수로 라이브를 켰다가 그 얼떨결에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인터넷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엉망진창인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대신에 라이브에 한 번 더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커뮤니티에 글로 공지할게요. 오늘 영상은 너무 개인적인 주제라서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